비빔밥을 돌리실 때는 우리나라 전통의 색인 오방색에 따라 돌리시면 되는데요. 이 오방색이란 우리나라의 5가지 방향, 동서남북, 중앙 방향이 있는데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의 색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방색의 빨강 먼저, 짙은 색, 밝은 색 이런 순서로 담아내시면 되고요. 아까 다시마 티각이 준비되어 있던데요. 네. 가운데 올려주세요. 네. 소박하게. 네. 네. 가운데 이렇게 검정색이 오면 좋죠. 다음에는 이렇게 깨를 살짝 위에 얹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참기름 2분의 1 작은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비빔밥 식재료를 활용해서 만드는 또 다른 요리, 이 셰프 결정했습니까? 네, 비빔밥에는 부재료, 주재료 할 것 없이 다양한 식재료들이 사용되는데요. 이 비빔밥에 들어간 식재료들을 활용한 나물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로 나물 반찬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나물 반찬 중에 첫 번째 고사리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네. 고사리 준비되었나요? 네. 또 언제 이렇게 썰어 놓으셨나요? 제 손질까지 다 해놨습니다. 아, 제가 썰라 그랬는데. 6cm. 네. 다음에는 먼저 이제 고사리를 무칠 양념장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간장 한 큰술, 다진 파 1작은술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2작은술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섞어 주고요. 준비된 고사리를 묻혀 주면 됩니다. 묻힌 고사리를 얇은 팬에 넣어서 볶을 건데요. 양지 육수를 2분의 1컵 넣어주시겠어요? 네.
자, 이때 양념해서 오래 볶아내는 것이 아니라 30초 정도 익히다가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으면 그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물이 자작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쇠고기 육수를 넣어주면 이 고사리가 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또 고소한 맛이 나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약불에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큰술 둘러주시고, 그다음에 참깨 2분의 1 큰술 둘러내주시고 살짝 볶아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리, 도라지 요리를 준비해 주실래요? 네. 자,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진 마늘 한 작은술, 그리고 다진 파 한 작은술, 그리고 소금 2분의 1 작은술이 들어가는데요. 네. 자, 그리고 참기름 한 작은술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물기를 꽉 짜낸 도라지를 이렇게 넣어서 저는 한국인의 손맛을 한번 느껴볼게요. 자, 이렇게 맛있게 무쳐서, 불은 제가 켜놓을게요. 자, 이제 제가 도라지를 볶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센 불에서 재빨리 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셰프님께서 육수 3분의 1컵을 넣어주시겠어요? 네, 3분의 1컵. 네. 감사해요. 자, 이렇게 다 볶아진 도라지에 깨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깨소금을 살짝, 약간 좀 듬뿍 넣을까요? 자, 이렇게 넣어서, 자, 깨소금을 넣으면 더 고소한 맛이 나서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에서 깨소금은 고명 역할을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도라지가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 이제 애호박나물 만들어 볼까요? 네. 들기름 한 큰술 넣어주세요. 아, 굉장히 애호박이랑 들기름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이렇게 오늘 저희는 들기름을 넣고 애호박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애호박에 들기름을 넣는 이유는, 또 들기름을 넣으면 나물이 고소해지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따가 새우젓을 넣을 건데요. 이 들기름이 새우젓의 비린내를 없애는 작용도 합니다. 이제 새우젓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새우젓 한 작은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진 파와 다진 마늘을 넣겠는데요. 네. 넣어주시겠어요? 자, 다진 마늘 한 작은술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파도 한 작은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금 간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새우젓과 이게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소금 간을 조금만 해주시면 되고요. 넓은 접시 준비되었나요? 네, 이미 준비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물들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예쁘게 담아보도록 할까요? 고사리 볶음, 도라지 볶음, 새우젓 애호박 볶음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보기도 좋고 맛의 궁합도 좋은 비빔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비빔밥 식재료로 여러 가지 나물 반찬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 식재료를 여러 가지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빔밥은 팔방미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기 대신에 버섯을 올려서 대접하기도 하는데요. 채식주의자인 친구들이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번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에서도 이 만찬장에서 각국 정상들이 이 비빔밥을 맛을 보시고 아주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비행기 기내식에서도 비빔밥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네, 세계 미식가들과 그리고 트렌드 리더들은 이미 한식을 즐겨 찾고 있다고 하죠. 맛있고 건강한 전통 한식을 소개해드리는 투셰프.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쾌 쿡! 여러분, 약고추장의 탄생 비하를 아십니까? 임금인상에 올려졌다는 이 약고추장은 궁중 음식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셰프가 약고추장 만드는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을 2분의 1 작은술 정도 둘러주시고요. 다진 소고기를 50g 정도 넣어서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작해질 때까지 2~3분 정도 저어줍니다. 우리나라 비빔밥은 건강 음식입니다. 그 이유는즉은 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들이 올라가죠. 그 나물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섬유질이 많아서 대장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빔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숟가락으로 비벼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밥 안에 들어있는 나물과 고추장과 밥의 조화를 잘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젓가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젓가락으로 잘 비벼서 잘 어우러지게 해서 먹는 것이 바로 우리 비빔밥을 잘 먹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빔밥은 섞음의 미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비빔밥이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강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